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영업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좀 바닥을 잡고 연말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2차 전지에 대한 얘기인데 K배터리가 이제 각형 배터리를 장착하고 반격에 나선다. 그동안에 이제 뭐 원통형이나 ESS나 이런 쪽으로 얘기 많이 들었는데 각형이라 궁금합니다. 스토리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각형 배터리는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SDI가 이제 가장 강한 그 전문을 하고 있고 네. 관련 밸류체인은 거의 다 삼성 SDI가 이제 장을 하고 있는데 네. 글로벌 OEM사들이 최근에 안정성을 이슈로 해서 그래서 이제 각형 배터리 채택이 좀 늘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그 효율성 측면에서는 파우치가 만약에 이제 에너지 밀도가 100이라고 하면은 같은 공간 내에서는 이제 그 각형이 한 70, 80% 정도 그리고 원통형이 한 60%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럼 높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대신 그 안정성 측면 캔을 감싸고 있으니까 그런 이제 안정성 측면에서는 이제 좀 더 각성이 좋다 그런 측면인 거고요. 그래서 네. 원통형과 파우치가 좀 중간 형태 정도. 그 상황인데 네. 뭐 셀투팩이라든가 이제 각형 배터리 쪽에서도 많이 이제 기술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에너지 밀도도 올라가고 뭐 관련 주행 거리들도 많이 올라가서 최근에 이제 그 배터리 화재 그 전기차 화재 문제 때문에 각형 배터리 선호하는 움직임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주로 볼 수 이제 있겠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그러면 LFP가 이제 각형이었나요? 네, 그러니까 LFP 그렇죠. 배터리를 네. 각형으로도 하고 네. 원통형으로도 만들긴 하는데 네. 대체로 각형입니다. 그러니까 네. 각형 배터리, 그러니까 파우치는 워낙 만들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사실 중국 업체들도 파우치로는 잘 못하는 게 그 기술력이 그만큼 필요해서 그런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파우치로 한 게 에너지 밀도를 더 올리기 위해서 주행 거리를 더 길게 가기 위해서 목적이 네.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전보다는 또 배터리 기술이 많이 발전하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주행거리 높아졌죠. 그렇죠. 에너지 밀도 네. 높아지고 이제 그 네. 주행거리 높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안전성에 대해서는 더 관심이 네, 높아졌고. 그렇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각형 배터리 선호 현상이 좀 더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우리가 우리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네. 그 LG 에너지솔루션 3공장 그 GM 지분 다 인수하고 도요타 쪽으로 돌리는 것도 이게 각형 네. 배터리랑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GM이 각형 배터리를 원해서 3공장을 각형으로 가져가 했지만은 엔솔이 아직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향후에 4공장을 이제 각형 배터리를 공동 개발해서 그걸로 가고 그리고 대신 엔솔도 당장 다른 고객사에다가 이제 배터리를 줘야 되는 그 공장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GM의 지분을 인수해서 그걸 단독 공장으로 가서 다른 고객들 받을 수 있게 바로 받을 수 있게 대신 이제 신규라든가 이제 증설하게 되면 비용이 더 많이 드는데 이미 돌아가는 공장 거의 다 완성된 공장을 그렇게 단독 공장으로 갖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비용 부담도 적게 되면서 AMPC 효과도 얻게 되면서 이런 서로 네. 간에 이제 윈윈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결국엔 움직임이 다 각형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GM은 삼성 SDI와 그래서 그 계약을 네. 하게 된 그 MOU를 맺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원통형 뭐 이제 46파이 얘기를 한참 했었는데 그죠? 네. 각형을 이제 주목해야 된다. 네, 원통형대로 가는 네. 거고. 네. 네, 대신 이제 파우치에서 이제 각형으로 좀 선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3분기 글로벌 그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을 보면은 네. 출하량 기준으로는 배터리 3사가 한 17.2% 그리고 매출액 기준으로는 23.4%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매출액 기준이랑 출하량 기준 차이가 좀 크긴 해요. 보통 방송에서 나오는 이제 배터리 3사 3분기 그 글로벌 그 배터리 3사 점유율이 20%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다 네. 출하량 기준입니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23.4%라서 대략 5%의 갭이 있고 시애틀 같은 경우가 출하량 기준으로는 35.2%였는데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는 28.5%고 비아디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출하량 기준으로 17%, 그 매출액 기준은 12.3%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이 주로 이제 출하량 기준으로는 중국 내부죠. 그러니까 중국 내 판매가 많다 보니까 네. 늘지만 그만큼 가격이 낮아서 그렇죠. 네. 매출 기준으로는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나서 대체로 배터리 국내 3사는 매출액 기준이 출하량 기준보다 점유율이 또 많이 올라가는 걸로 나오는데 다만 매출액 기준도 전보다는 좀 30%대로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누적 배터리 그 1월부터 그 10월까지 올해 이제 누적으로 보면은 시애틀이 26.4%, LG 에너지솔루션이 25.9%라서 뭐 시애틀이 높은데 이것도 아마 이게 이것도 출하량 그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대체로 이제 그래서 그 점유율 기준으로 보면은 출하량과 매출액 기준 같이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은 지금 그
그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보시면 중국이 제일 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죠. 유럽과 이제 미국인데 그런데 그 글로벌 시장의 성장률을 보면은 중국이 50%뭐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이제 북미는 이제 10%대 네. 그리고 유럽은 올해 이제 한 자릿수 이렇게 성장이 나타나 보니까 가장 큰 시장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이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이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북미 시장이 아직 뭐 그 전기차 침투율이 8%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유럽도 아직은 노르웨이 빼고는 아직은 그렇게 올라간 그 나라가 많이 없다 보니까 유럽과 북미 시장이 급성장을 할수록 그러면 상대적으로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보다는 특히 이제 북미 시장이 성장할수록 국내 업체들의 글로벌 배터리 점유율이 올라가는 게 더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이런 절대적인 것보다도 지금 약간 착시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국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중국이 둔화되는 순간 이제 그 K 배터리의 점유율이 올라갈 것인데 그래서 이제 북미 쪽은 올라가고 뭐 중국은 뭐 중국이 거기서 장악한다고 보고 유럽 쪽에서 이제 앞으로의 그 치열한 그런 이제 경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이런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 파우치만 고집할 게 아니라 각형으로도 폼팩터를 다양하게 해야 원통형까지 다양하게 해야 점유율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도 들어간다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딜렉에서 11월 18일째 뉴스가 나온 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제목이 각형 그 배터리 관련해서 그 LG 에너지솔루션의 그 투자 변화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5월 달부터 오창 공장에서 이제 파일럿 라인, 각형 파일럿 라인에 대한 입찰이 완료돼서 장비 업체들 다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그 각형 파일럿 라인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내년 하반기에는 고객사 사양에 맞춘 그 양산 라인이 결정이 될 것인데 그래서 본격적인 양산은 26년부터 각형 배터리 가동이 됩니다. 양산 라인이 가동되고 이는 이제 북미에서 설치가 되는데 얼텀셀즈가 아닌 그 애리조나 이번에 그 3공자 거기서 이제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특히 관련 업체들 그 파일럿 라인의 입찰 결과 보니까 그 노칭 쪽에 각형 노칭 쪽에는 그 DSK가 선정이 됐고 그리고 각형 스태킹 쪽은 아직은 뭐 나인테크인지 탑 엔지니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신진 엠텍트 얘기도 있는데 확정은 아직 모르고요. 그리고 이제 조립 쪽은 그 어셈블리 및 전액 주입하는 이런 조립 쪽은 엠플러스가 확정이 됐습니다. 최근 그래서 엠플러스 주가 움직임이 그래도 바닥에서 이제 급등하는 모습들이 그래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캔이라든가 캡 레이저 용접 이런 것들은 아마 독일 뭐 해외 업체가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SK 온도 각형 파일럿 라인에 대하여서 조립 공정에 대해서는 톱텍을 선정을 했고 삼성 SDI 조립 공정 벤더는 그 MOT라는 기업이 있고 필 에너지와 하나 기술이 있는데 오늘 그 필 에너지 관련해서는 뭐 3천억 이상 수주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필 에너지도 그런 이제 그 각형 배터리 관련해서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삼성 SDI가 주로 각형을 하다 보니까 협력사들이 거의 삼성 SDI 그 협력사 협의회인 그 SSP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관련 풀이 지금 많지 않다는 게 상당히 좀 그 어려움이 있고 그 삼성 SDI양 그 각형에 들어가는 그 캔이죠. 그 각형 내면 캔과 그 위에 덮는 덮개 어셈블리 같은 경우는 주로 상승 EDP 그리고 희능 SEC, 상하 프론테크, 동형 피스톤 등이 이제 주로 이제 벤더들이 있는데 요게 그 상신 EP, 상하 프론테크 이런 쪽에 2차 벤더를 납품하는 기업이 하이소닉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하이소닉은 그 2차전 캔과 업셈블리 부품 부자재를 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 업체가 유상증자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상증자 완료를 해서 이제 증설 자금, 부채도 상환하고 그런 작업 쓸 거고 나온 뉴스들을 보니까 글로벌 배터리 업체로부터 2차 벤더사가 아닌 1차 벤더사로서 직접 공급하는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 협력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있고요. 그 샘플이 들어간 것 같아요. 샘플 공급 후에 품질 테스트 중이고 품질 이슈가 없으면 바로 본계약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이 회사가 한 올해 8월인가가 저기 북미 쪽에 그 AESE 그 중국 업체 그 일본 업체인데 중국이 인수를 한 그 AESE 쪽에다가 그 8년간 6천억 규모의 이제 수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그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각형 배터리 쪽에서 지금 아까 그 수주가 됐거나 아까 엠플러스처럼 수주가 됐거나 아니면 이제 수주 얘기 나오는 기업들 그런 것들 좀 잘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삼성 SDI는 이미 각형을 하고 있고 LG 에너지솔루션은 이제 하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2026년부터 네. 양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장비 발주가 나갈 것이고 그렇죠. 지금 이제 파일럿 라인에 대한 장비 발주는 업체는 선정됐으니까 곧 발주가 나가겠죠. 그리고 이제 LG나 공장 쪽으로 네. 이제 본 라인을 할 경우에는 네. 거기에 대한 대량 발주가 나가겠죠. 그렇죠. 장비 네. 선정부터 해가지고 그러면은 거기 들어가는 특히 이제 각형 배터리는 다른 배터리와 달리 이제 파우치와 달리 이제 부품이 들어가거든요. 부품. 그래서 이제 캔 위에 덮개가 있고 가스를 배출하는 벤트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 이제 그 가스 배출해서 그 열 전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안전 장치인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 보니까 그런 부품 업체들이 지금 이런 각형 배터리 선호했던 트렌드에 새롭게 지금 수주가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뭐 블루 엠텍이라든가 이건 비상장사긴 한데 관련 각형 배터리 관련 수주가 막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상신 EDP, 뭐 신흥 SEC 그런 이제 부품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부품 업체들이 주가 많이 빠졌고 그리고 향후에 이런 그 각형 배터리 관련돼서 특히 엔솔 쪽으로만 갈 수 있다고 하면은 그쪽에서 아마 대규모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러니까 장비랑 부품 양쪽 다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아까 얼티엄 센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얼티엄 센즈의 그 3공장 그 지분을 다 인수를 하고 여기를 이제 북미 생산 거점으로 활용할 예정인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새 공장을 짓는 것보다는 기존 공장을 어떤 활용하는 것이 증설보다 비용이나 시간 적게 드니까 그렇죠. 예. 훨씬 이제 고객사도 다양하게 위치할 수 있고 AMPC도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도요타 쪽에서 이제 이 물량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수 자금도 제가 알기로는 도요타 쪽에 상당히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가서 삼성 그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최소화되는 그런 구조로 간 것이고 그리고 관련돼서 애리조나 공장 장비 협력사 선정이 완료가 돼서 이게 본격적으로 발주가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장비 업체들이 최근 이제 아마 수주가 막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엠플러스라든가 DSK, 한화기술, 뭐 피레에너지 그런 기업들이 아마 수주가 좀 상당히 나올 것이고 보통 그 피어 발주하고선 6개월에서 1년 정도 리드 타임이 있거든요. 그 정도 후에 납품이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번 올해 뭐 내년부터 발주가 된다 그러면은 매출이 정점을 찍는 거는 25년 말과 26년도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라 LG 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라 그 삼성 SDI는 당연히 각형을 하고 있었고 SK온도 이 각형 배터리 준비가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SK온도 각형 배터리를 개발한 게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했던 게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이미 개발을 한 상태지만은 그쪽으로 이제 고객사가 수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다수의 OEM 업체들과 지금 그 조율에 들어간 상태고 각형 배터리 점유율이 2022년도에 70.9%에서 지난해 10월에서 10월까지가 78% 이상 증가, 그 78.3%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각형 배터리 점유율이 조금 올라가는 추세인데 최근에 이제 원통형이 좀 더 올라가다가 최근에 다시 각형 배터리 쪽에 선호가 좀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LG 에너지솔루션과 GM과의 이제 합작으로 각형 배터리 공동 개발한다는 그 뉴스가 나온 것처럼 향후에 이제 GM에서의 차세대 전기차에도 각형 배터리가 탑재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오늘 삼성 SDI에서 만든 각형 배터리가 그 현대차의 V90에 좀 들어가게 되는데 이를 이제 이것도 각형에 들어가는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런 각형 배터리에 대한 선호도에 대해서 그 K 배터리 그 국내 업체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그동안 좀 밀려왔던 점유율을 다시 올리는 그런 계기로 삼을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SK온 같은 경우는 그 지리 자동차 쪽에 주로 폴스타라든가 그 볼보 특히 볼보 이런 쪽으로 좀 들어갈 네. 것으로 보여집니다. K 배터리, 각형 배터리 쪽 오늘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각형 배터리 쪽도 주목 국내 기업 가운데서는 그러면 이제 SDA는 기본으로 하고 앞으로 할 LG 에너지 솔루션이 더 거기가 이제 그 주목할 기업입니까? 그렇죠. 이제 네.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거는 네. 그 각형 배터리 쪽은 삼성 SDI가 하고 있어서 삼성 SDI가 새롭게 기회를 잡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삼성 SDI가
그 3조 유증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주가 좀 빠진 것도 있었는데 좀 유언비어고 사실 물건으로 밝혀졌고요. 또 이제 미 에너지부에서 이제 대출 스텔란티스랑 같이 합작으로 세우는 공장에 대해서 이제 대출 프로그램을 받기 때문에 유증설은 맞지 않다라고 보면은 지금 주가가 쌍바닥을 좀 잡고 있는 모습이어서 각형 배터리 확대에 따라서는 삼성 SDI가 이제 그 유럽과 또 북미 쪽에서 기회를 잡았다 볼 수 있겠고 LG 에너솔루션 쪽에 들어가는 이제 각종 배터리는 요거는 LG 에너솔루션이 이제 뭐 원통형뿐만 아니라 파우치도 하고 각형하는 것들 대해서 고유의 이제 그걸 모든 폼팩트를 다 하는 세계 유일한 기업이 된 거에 대해서는 물론 경쟁력 측면에서는 LG 에너솔루션이 뭐 좋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수혜 강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것보다는 그 안에 들어간 납품 업체들 특히 이제 뭐 장비 업체들도 분명 좋은데 장비 업체들은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증설이 끝나게 되면 추가적인 그런 증설이 그 장비 발주가 안 나오니까 네. 단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계속 들어가는 이제 부품 업체들은 아마 대규모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아까 이제 캔과 어셈블리 쪽에 부품 업체들이 아까 좀 몇 군데 여러 업체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 쪽에서 향후에 기회가 나올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각형 배터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면 이제 그러니까 지금 중국 업체들하고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거. 중국 업체들보다 그러면 우리 각형 만드는 K 배터들이 거기서 더 이제 기술적인 강점이나 이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그 특허 같은 걸 보면 되겠는데, 네. 그러니까 특허로도 여전히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국내 K 배터리는 각형을 만들어도 거기다 3원 개의 배터리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LFP도 일부러 하긴 하지만 3원 개가 들어가고 관련 특허도 더 많고, 그리고 그 상태만 각형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LFP도 물론 들어가긴 합니다. 이제 ESS 쪽으로도 좀 개발을 하고 삼성 SDI는 다 어차피 다 각형이고요. 네. 예,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같은 LFP를 만들어도 그 K 배터리가 만드는 게 성능이 좋다는 거죠. 전 성능도 좋고 네. 그런 거고요. 그 각형 배터리 같은 경우가 어쨌든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점유율을 올릴 수 있는 그 각형 배터리 선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점유율이 떨어졌던 것들을 이제 K 배터리들이 점유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다양한 그 고객들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 보시면 되겠고 관련 특허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특허를 충분히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기술력적으로는 뭐 염두할 필요는 없는 건데 그리고 이제 모든 이 수주가 나와야 그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주가 나온다는 거죠 관련돼서. 그래서 이제 그거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그 지금 이게 이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여기 관련된 실적이 나오려고 하면 26년도는 돼야 된다. 그 이제 먼저 장비 업체가 먼저 움직여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장비 업체들이 그렇지. 엠플러스가 바닥에서 급등이 나왔던 것도 뭐 매일같이 이렇게 쭉 뭐 V자부터 나오는 아시지만은 시가총액 1,000억이 깨진 상태에서 막 하루에 뭐 20% 올라 그거 막 급반등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라든가 근데 피라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장비 업체에 비해서 그 보통 비교해 보면은 밸류가 좀 높은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좀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상시 DP 이런 것들은 다 리포트가 안 나와서 그 추정 실적이 없어서 밸류를 선정하기 어렵겠지만은 그거는 어쨌든 그 관련 밸류 체인으로서 고민해 보시고 있고 그리고 계속 검색해 보시다 보면은 삼성 SDI 밴드가 아닌 기업들을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삼성 아까 힌트를 드린 게 삼성 SDI의 그 SSP에 들어간 업체들이 주로 많다 보니까 그 각형 배터리 그 업체들의 그 풀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은 삼성 SDI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서 엔솔 쪽에 납품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은 따로 빼놓을 필요가 있고요. 네. 그러면 찾아보면은 각형 배터리 뭔가 하는데 찾아보니까 SDI 밴더가 아니야. 직접 1차 밴더가 아니야. 하면은 후보군으로 올려놓을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딱 봐도 필에너지는 오늘 3천억 수주 얘기 나오긴 했는데 관련 그 각형 배터리 쪽에서는 분명히 아마 대규모 수주가 한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업체들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시장이 돌파구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폼팩터를 자꾸 만들고 그죠? 그런 거는 훨씬 좋은 거죠. 네. 오늘은 K 배터리가 이제 각형 배터리 쪽에 또 기업들을 주목하면서 뭔가 좀 나올 수 있다. IM증권 이창원 이사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